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45평 규모의 예배당 전체가 화재 발생으로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홍천군 동면에 위치한 화방교회가 새 성전을 완공해서 성전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재 후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화방교회 김인동 목사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은 이유는 한국교회 나눔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교회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강원도 홍천의 화방교회는 45평 규모의 예배당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당 전체를 비롯해 신교실과 주방, 차량 2대와 각종 집기 등이 전소되었고 이는 재정이 어려운 자립대상 시골교회에게 약 3억여 원의 큰 피해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기에 화방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강원 동로회 그리고 서울 명성교회를 비롯해 전국의 교회가 재정 후원과 기도에 동참하면서 화방교회는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고 최근에 그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인 4월 7일 드려진 성전 준공 감사 예배에는 강원 동로회 관계자들과 명성교회 선교 비전팀이 함께 자리하여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 감사 예배 설교자로 나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절망을 이기고 다시 세워진 어머니의 품과 같은 성전을 강조하며 화방교회가 새 성전을 완공한 것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눈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우리가 좋아서 드린 예배도 있지만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드린 예배도 많거든요. 하나님은 눈물이 있는 기도를 더 들어주세요. 눈물 흘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 화강교회도 눈물 흘릴 때가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화방교회 김인동 목사는 화재 발생 후 목회를 그만두려고도 마음을 먹었지만 노회와 명성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새 성전을 준공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2020년 3월 9일 날 불이 났어요. 제가 사택에 있었는데 그 불이 나고 또 연기가 솟아올랐는데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절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 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불난 지 4년, 만 4년 그리고 그 1년 뒤에 이제 준비해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다들 보시고 수고했다고 아름답다 좋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시골에서 이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화방교회는 이번 건축으로 성전 30평을 비롯해 친교실과 사택을 포함하여 전체 86평 규모의 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비록 아직도 5천여만 원의 부채가 남아있지만 성전이 전소됐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는 김인동 목사와 화방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CCNR 뉴스 김지윤입니다. 교회 개척운동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제4기 교회 개척 목회자 세미나 플랜팅 시드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 3회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교회 개척에 관심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주 강사로 나선 맨하튼 뉴 프론티어 교회 류인현 목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리더는 확실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탈종교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점차 종교에 무관심해지는 현상 탈피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흥미를 가질 만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개척하고 싶은 마음으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셨는데 새로운 교회는 항상 필요합니다. 교회 개척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내가 그 시대의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홍민기 목사는 플랜팅 시드를 통해서 교회 개척이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지금도 여전히 개척이 가능하고 새로운 교회의 세워짐이 소중한 일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해 플랜팅 시드를 통해서 저희들의 노하우를 나누고 이제 지금도 개척이 가능하고 개척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나누고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이 조사와 발표를 맡아서 진행해온 2023 한국선교현황이 지난달 보고됐습니다. 오늘은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선교현황 지난 3월에 발표가 됐군요. 이전에는 KWMA와 크림이 각각 발표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통계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일원화된 통계가 네 번째 현황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바로는 21,917명의 장기 선교사,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사역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간 선교사를 말합니다. 21,917명. 네. 그리고 20년 전에는 저희가 10,000명 정도 선교사가 있었는데 2020년에 22,000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감소하기 이제 시작해서 21,000명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1, 2년의 사역을 계획을 한 단기 선교사는 451명, 그리고 한국 선교 단체가 이제는 외국 국적의 선교사도 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 국적의 타국적 선교사가 950명이 있습니다. 파송 국가는 저희가 사역 대상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174개국이 있고요. 크게는 아시아의 한 59%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에 있고요. 북미가 11%, 유럽 9%, 아프리카 한 8% 정도 있고 중동과 남미가 각각 5%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조사를 하시면서 그러면 특히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조사하다가 최근에 평균 연령, 선교사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은퇴 선교사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를 중단하고 사역지 문제 때문에 사역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하고 돌아오는 사역 중단 선교사가 한 1.7% 정도,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러면 사역지를 떠나게 되고 사역을 중단해야 되는가, 세부적 요인들을 따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전에는 선교 단체와의 갈등, 그리고 동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업 전환이라든지 국내 목회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선교지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면 이런 은퇴 선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통 70세 은퇴한다고 본다면 현재 선교사 3분의 1이 10년 이내에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6,400명 정도가 은퇴를 해야 되고, 고령화 문제가 이 은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데, 작년에 은퇴를 하신 분이 한 274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더 많아야 되는데 은퇴를 하지 못하고 현장에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꽤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올 때 재정적인 문제나 또 주거 문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사실은 이것도 큰 모험이거든요. 몇십 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같이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함께 나눌 공동체 그룹도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어렵죠. 그래서 현재로는 은퇴 이후에 해외에 계신 분이 한 50% 정도,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료로 선교 현황이 공유가 됐으니까요. 이후의 일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 좀 다양한 대안들이 이제 모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이거나 획일적인 대안. 그러니까 누가 많이 들어온다,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집을 많이 지어놓고 여기서 다 모여서 살라, 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획일적 대안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파송 교회와 선교 단체 간의 활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에 축복을 주셔서 부흥도 일어나고 선교사를 보내는데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가 대안을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보내는 시기부터 선교사 인생 주기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특정 세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노령 세대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특정 세대를 이렇게 특정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안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세대별로 참여해서 의견을 받고 경청하고 그것을 점차 모색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대안들을 조심하고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도 제목 듣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선교 현장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변경해야 되는 선교사님, 또 변경한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재적응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계속 힘을 얻고 지속적으로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 해외 선교가 많은 사람을 보내는 선교의 차원에서 보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 그리고 현지의 사회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더욱 한층 성숙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선교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선교연구원 홍연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선교지나 교회 상황에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첫걸음은 헌신은 물론이고 선교지와의 실질적인 소통, 네, 바로 이것부터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